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코로나 정책을 국민 보건과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정부의 방역 대책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백신 접종은 음모론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계 각국의 평균 수명 통계를 들여다보면 그 기간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중요국의 평균 수명이 모두 줄어드는 반면 유독 한국은 평균 수명이 되려 늘었다. 한국도 평균 수명이 줄어든 해가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2022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을 강요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를 알고 계셨나 봐요.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백신 음모론에 시달렸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예. 근데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데이터들이랑 결과가 지금 나올 만큼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백신 음모론을 운운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있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차라리 당시에는 정부도 경황이 없었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요?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아서 급조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게 했으면서, 강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걸 안 맞으면 식당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니까 강제가 맞죠. 사람을 체포해서 팔을 걷어서 주사를 바늘을 꼽아야 강제가 아니라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이 거의 10만 % 이상 증가했는데 10만 % 증가라고 하니까 놀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청소년에게 심근염은 거의 희귀병이라 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꽤 익숙한 단어가 됐죠. 이제 그 정도로 급증을 해버린 건데,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정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적인 백신을 접종한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이끌었고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한테 백신을 접종했었던 어른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또 상황이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미안하다,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언급하신 2022년 평균 수명이 줄어든 거는 물론 이때 초과 사망률이 되게 폭발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한 직후인데, 코로나 백신이 원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한 시기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시행하고 딱 1년이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동시에 공평하게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연도별 초과 사망자입니다. 2022년 3월 달을 보면 초과 사망자가 무려 90%에 달한,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죠. 폭발적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22년의 기형적인 증가보다 더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요, 지금 매년 초과 사망이 20%대에 이르고 심할 때는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2022년 10월도 그렇고 2023년 10월도 그렇고. 근데 이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그 사망자 수가 과거에 동일 기간의 평균 사망자 수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망률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선회하면 초과 사망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0%에서 그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덜 죽는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균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초과 사망이 20%, 40%대로 나온다는 건 사망자들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매년 초과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평균적으로 기대보다 20% 이상 더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정원 사태가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근데 의료 공백이 없었던 전 세계의 다른 나라도 되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매년 초과 사망률 평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10%를 전후로 심할 때 뭐 20%. 미국도 2021년 말에 코로나 백신을 집중적으로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하고 난 후에는 45%, 50%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난 후에 뭐 20%에서 10%그 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루마니아의 경우를 볼까요? 루마니아의 경우를 보면 0%를 기준으로 매년 초과 사망률이 높거나 낮아요.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라고요. 낮게 나오, 초과 사망률이 안 나오, 0%보다 낮은 연도도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 미국, 루마니아 몇몇 국가만 꼬집어서 데이터를 너무 골라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 있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게 아시아권 국가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장 높은 초과 사망률을 보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초과 사망률인데 보시다시피 일본도 30% 이상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집중적으로 처음에 접종을 하진 않았거든요. 접종을 권장하긴 했지만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막 90%에 육박하는 초과 사망이 나오진 않았던 거죠. 타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도 2022년 3월 달에 초과 사망률이 거의 60%에 가깝게 55%, 57%에 달할 정도로 초과 사망률이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 30%대에 육박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도 2022년 3월 달에 50%에 달하는 초과 사망률이 나왔고, 신기하게 시기도 다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을 때는 40%, 또 낮을 때는 뭐 20% 하면서 평균 30%의 초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접종률을 보였던 유럽 국가들이 있죠. 서구 국가들, 독일,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같은 이 서구 유럽 국가들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한 6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죠. 거의 1차는 아마 90% 이상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예. 서구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60%대에 머물렀어요. 이런 국가들은 또 이제 중간 정도의 초과 사망률을 보입니다. 여기 아까 미국 보시면은 1차 접종이 막 이루어졌던 2021년 말에 45% 넘는 초과 사망률이 증가를 했고, 그 이후로는 많을 때는 25% 가까이, 그리고 적을 때는 여기는 이제 5% 이하 0%로 떨어지면서,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대의 초과 사망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늘어난 거죠. 미국 말고 프랑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프랑스도 한국이랑 비슷한 2022년 10월 정도에 초과 사망률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었고 40% 가까이, 그리고 그 이후로 초과 사망률이 많을 때는 20%, 또 적을 때는 0%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30% 이상 초과 사망률이 근데 영국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2022년 10월 한국이랑 비슷한 시기에 60% 가까이 초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 초과 사망률이 위아래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지만 15%, 10%, 10%대 이상으로 평균적으로 계속 초과 사망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접종률이 이제 가장 낮았던 동유럽, 러시아나 루마니아, 조지아 같은 경우가 또 비슷하게 낮은 초과 사망률을 나타내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여기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100%가 넘는 초과 사망률이 증가를 하고, 그 이후로는 0%대에서 위아래로, 0% 이하로도 초과 사망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접종을 계속 제일 빨리 다 버린 국가들이거든요. 초반에 나왔을 때는 사회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접종률을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접종을 하지 않고 접종률이 떨어졌던 국가들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1년 말, 2022년 초에 크게 한번 증가한 이후로는 0%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초과 사망률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초과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아르메니아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졸지아 같은 경우는 계속 0% 이하의 초과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거만하고 뻔뻔하게 상관관계를 무시하는 처사도 용납되기 어려운 현실이죠. 네. 이런 대규모 이제 데이터가 국경을 초월해서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면 과학적인 태도라면 관심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상관관계의 의미를 좀 고려해 보고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죠.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신 그 자랑스러워하는 방역 대책의 결과는 초과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참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초과 사망 증가의 원인이 코로나 백신만은 아니죠. 그 K방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K방역이 락다운이잖아요. 근데 이 락다운 자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마비, 자살, 범죄와 같은 전염병 자체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와 사망률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기간이 보통 그 락다운이 끝나고 난 후에 5년부터 본격화되고 가시화된다고 사회학자들이 이 거리두기를 정부가 하려고 할 때 초반부터 경계했던 바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 영상들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음을 거론했었습니다. 그게 눈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